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고, 그렇다고 딱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밤. 이번 컨텐츠는 그런 밤에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끼리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받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혼자 있기 싫은 밤, 그냥 누군가가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 밤에 제 목소리가 당신의 시간 위에 조용히 포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떠나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꺼내기조차 힘든 그 조심스럽고도 행복한 추억. 그 추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범했던 일상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반려견을 떠나보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그리운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다고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줬던 어떤 순간도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됐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무칠 정도로 그립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에 다가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발소리가 나는 순간 이미 아이들은 문 앞에 와서 낑낑대며 종종 발걸음 소리를 냈죠. 반가워하는 헥헥거림, 문 쪽을 향해 밝게 짖는 소리. 보고 있지 않아도 어떤 모습일지 훤히 보여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지 못해 반가워하는 그 발소리.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발소리를 가장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산책길의 느긋한 발소리, 배고플 때 사료 쪽으로 향하던 타닥타닥 소리, 책에서 돌아와 온 집안을 뛰어다니던 타다다닥 소리.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는데 그 소리들은 수년이 지나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동안 그 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을 떠올려 보면 눈을 떴을 때 이미 옆에 와 있었을 거예요. 난 비몽사몽.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이는 하루를 시작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발치 속에서 등을 맞대고 자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었겠죠. 밥을 먹을 땐 먹으면서도 중간중간 날 올려다봤을 거예요. 아이는 먹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맛있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건지, 그 눈빛이 어떤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산책을 나갈 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했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뿐인데 그렇게 좋아했죠. 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당신 옆에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전부였던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어느새 옆에와 붙어 있었고 자려고 누우면 곁에 와서 같이 잠들었고 당신이 우울한 날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지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게 특별하다고 느낀 적도 없는 그냥 매일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일상이 얼마나 단단하게 하루를 받쳐주고 있었는지는 아이가 없어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얘기해 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돼요. 애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뭔가 피곤한가? 하고요. 산책을 예전보다 조금 덜 좋아하게 됐을 거예요. 이전엔 출만권에도 방방 뛰었는데 어느 날부터 일어나는 게 조금 느려지고 따라오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앞서 나가지 않았죠. 그래도 나가면 참 좋아했어요.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오래 한 곳에서 냄새를 맡았죠. 밥을 남기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을 거예요. 항상 그릇을 깨끗이 비우던 아이가 조금씩 남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간식도 예전만큼의 반응은 없고 그런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죠. 잠이 많아진 것도 보였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자는 것 같고 불러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일어나는 동작이 조금 뻑뻑해 보이고 그래도 아이의 눈은 늘 당신을 찾았어요. 몸 느려졌어도 눈만은 여전히 당신을 따라다녔어요. 계단을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엔 먼저 폴짝 뛰어 올라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올라가다 멈추고 당신을 바라봤을 거예요. 당신이 마지못해 안아서 올려주면 그게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게 좋았던 건지 그 다음부터는 계단 앞에서 먼저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마음 한편으로는 짐작을 하면서도 애써 아니겠지 하고 모른 척했던 순간들, 아직 괜찮다고,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고, 금방 다시 좋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건 부정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던 거니까요. 이번엔 마지막이 되어버린 그 평범했던 하루를 이야기해 봅니다. 그 날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분명 난 다르게 보냈을 거예요. 더 오래 안아줬을 거고, 더 오래 눈을 맞췄을 거고,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곁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 그날도 늘 하던 대로였어요. 아이와의 마지막 산책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함께 걸었어요. 그날따라 아이가
유독 자주 멈춰서서 주변을 오래 바라봤다는 분들도 많아요. 냄새를 오래 맡기도 하고, 앉아서 멍하니 어딘가를 보기도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작별 인사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 밥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줬어요. 받아 먹으면서 꼬리를 흔들었겠죠. 힘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당신 앞에서는 늘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췄던 기억. 그 눈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고맙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신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건지. 마지막이라는 걸 미리 알고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날이 평범했다는 게 위안이 되기도 해요. 두려움 속에서 보낸 하루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당신 곁에서 보낸 하루였으니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하루였을 거예요. 떠난 뒤의 시간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첫날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마중이 없고, 몸은 먼저 알아채지만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 느낌입니다. 현관에서 잠깐 멈추게 되는데 아이가 이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은 기다리고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됐던 그 패턴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다는 분들도 많아요. 불러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부엌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돌아봤다는 분도 있고, 자다가 발치쪽이 허전한 것 같아 손을 뻗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늘 거기 있던 아이가 지금은 없다는 게 처음엔 흐릿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선명하게 보여요. 비어있는 방석, 그대로 있는 밥그릇, 아무도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 치워야 하나 싶다가도 치우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 손이 안 갔습니다. 아이 밥 챙겨줄 시간 됐을 때 어떠셨나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밥 시간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무심코 부엌으로 향하다 멈추던 그 순간, 혹은 간식 봉지를 보다가 손을 거두던 그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었죠. 일주일쯤 지나면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쯤 지나면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갑자기 멍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하던 것을 멈추고 어딘가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요. 그게 잊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도 자면서도 울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영상 하나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 될 거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덜 아프게는 되는데 완전히 안 아프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남겨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 짐들 중에 아직 치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방석을 그대로 뒀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밥그릇을 씻어서 엎어뒀다고 해요. 털이 붙어 있는 담요를 빨지 못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장난감 바구니를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겼다가 다시 눈에 보이는 곳으로 꺼내놨다는 분도 있어요.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치우면 아이의 흔적이 진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매일 눈에 걸려 힘들고, 남겨진 물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많은 분들이 냄새를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털 냄새, 발바닥 냄새, 잠들 때 나던 그 특유의 냄새, 담요와 방석에 아직 그 냄새가 남아 있어서 일부러 안 빤다는 분도 있어요.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냄새가 있는 동안은 아직 완전히 떠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남아있는 사진들을 자주 본다는 분들도 많아요. 폰을 바꿨다가 아이와 추억이 담긴 사진이 다 날아가서 너무 속상했다는 분도 있었어요. 모습은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릿해지는데 사진은 그대로니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물건, 치울 준비가 됐을 때 치우면 돼요. 아직 안 됐다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겨진 물건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번엔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갖고 있는 그 감정,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더 잘해줄 걸, 이라는 생각이요. 더 오래 산책할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줄 걸, 병원을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마지막 날 곁에 있어 줬어야 됐는데, 그때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자려는데 찾아와서 잠을 못 들게 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고,
괜찮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가라앉게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죄책감을 아주 오랫동안 안고 삽니다. 치료를 한답시고 좋아하던 음식을 다 끊고 몇 년 동안 고생만 시킨 것 같다는 분도 있고, 아이가 아픈 걸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분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비워 홀로 쓸쓸히 가게 방치했다는 분도 있어요. 저마다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미안함의 내용은 달라도 그 감정의 무게는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아이를 미워했다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귀찮았다면, 아무렇게나 대했다면, 애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후회하지 않아요. 죄책감은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못해줬다는 생각, 더 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 마음, 그게 전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팠다는 걸 그때는 몰랐고, 그 징조가 그런 의미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몰랐다는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던 만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시간에 줄 수 있는 만큼을 줬어요. 그게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이가 당신 곁에 있던 시간 동안 당신 오는 소리에 달려나갔고, 당신 얼굴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고, 당신 옆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그건 당신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당신은 충분했어요.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 아시나요? 요즘 스스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좋아하던 것도 잘 당기지 않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이유 없이 멍해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눈물이 되기도 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왜 이러지? 이제는 좀 나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약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심리학과 의학 쪽에서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 연구해 왔어요. 팻 로스 증후군이라는 말로 불리는 이 상태는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이에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심리적으로 유사한 강도를 보인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일 받고, 매일 보고, 매일 부르고, 매일 만졌던 존재. 아침을 같이 시작하고,
밤을 함께 마무리했던 존재예요. 그 무게는 결코 적지 않아요.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무기력한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일상의 많은 부분이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산책 시간, 밥 주는 시간, 퇴근해서 돌아온 시간, 잠드는 시간, 그 리듬들이 모두 함께였는데 그 중심이 되어주던 존재가 사라지면 내 일상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허함도 그래요.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데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느낌.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슬픔이 왔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오는 것도 애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한번 실컷 울었으니 이젠 괜찮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어떤 냄새를 맡거나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봤거나 예전에 함께했던 장소를 지나치거나 그럴 때 슬픔이 다시 밀려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강아지였잖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다시 키우면 되지 않냐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아이의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울 때도 있죠. 그 슬픔은 유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한 존재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진 분들은 정말 많고 또한 그 슬픔은 충분히 겪을 자격이 있는 감정이랍니다. 전문가들이 이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억지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눈물을 참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리울 땐 그리워하고 슬플 땐 슬퍼하는 게 오히려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지 않고 꺼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슬픔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어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이번엔 조용한 위로를 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아이가 당신 곁에 있었던 시간 동안 무엇을 원했는지 생각해 보면요. 비싼 간식을 사줘야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넓고 푹신한 쉼터가 있어야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더 많은 시간을 내줘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곁에 있던 것, 당신의 냄새,
당신 목소리, 당신의 손길, 그게 전부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수명이 아이보다 더 길어서 다행이라고요. 이별의 슬픔을 차라리 내가 다 겪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힘든 건 내 몫으로 남겨두고 아이는 편히 갈 수 있었던 게 고맙다고요. 언뜻 들었을 땐 슬픈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이는 이 슬픔을 모르고 갔다는 것. 이 긴 그리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위안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그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당신이 바빠서 산책을 못했던 것도, 피곤해서 많이 못 놀아준 날도, 대소변 실수를 해서 가끔 짜증을 낸 날도, 그 아이는 언제나 당신을 똑같이 반겼어요.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토라지거나 하는 법이 없었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그저 좋아했어요. 그건 당신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도, 못해준 게 있어도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그 아이에게는 좋은 날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처음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했던 것, 같이 걸었던 길들, 함께 잠들었던 밤들,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생각나고,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떠오르고, 가끔은 꿈에서 만나기도 하는, 그게 그 아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꿈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줬다고요. 잠에서 깼을 땐 슬프면서도 왠지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뛰는 것도 힘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흐릿하지도 않고, 당신이 사랑해줬던 그 모습 그대로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이 슬픔이 나아야 한다는 압박도 없어요. 그리워할 때 그리워해도 되고, 슬플 땐 울어도 되고, 오늘 밤처럼 잠이 안 올 땐 그냥 그 감정 안에 그대로 있어도 돼요. 오랫동안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의 무게만큼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께 한마디 전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워하는 것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것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굳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랐을 테니까요. 오늘 밤은 그냥 쉬세요.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이었습니다.